매주 월요일 이 주의 역사를 오늘의 정치에 대입해보는 오늘 그날 시간입니다. 사회학자 정찬대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주제로 돌아가 보죠. 이번 주 역사 속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미국 상원 의원이었던 조지프 메카시가 촉발시킨 사건이죠. 메카시즘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메카시즘. 반공, 광풍 뭐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메카시즘이 무엇이죠? 이 1950년대 전반기에 미국 사회를 극단적이고 광신적인 반공주의로 몰고 간 사건인데요. 네. 이 1950년 2월 9일 그 메카시 상원 의원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모인 연설에서 미 국무부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205명의 명단을 갖고 있다고 폭로를 하면서 이 사건이 촉발이 됐습니다. 이러한 메카시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 사회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는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색 공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제 냉전이 아무래도 이제 시작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냉전이 시작됐고, 그리고 1949년 8월에 이미 소련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고, 중국도 공산화가 되고.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야엘타이즘을 잠깐 다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폭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국공내전이 되면서 국민당이 이제 패하고, 그렇죠. 대만으로 이제 쫓겨나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미소의 대리전이 치러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 분노,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팽배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고 이제 전 세계가 공산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포를 자극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메카시즘은. 예,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메카시즘이 등장하면서 실제 미국 사회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 메카시즘은 사실 이제 이게 마녀 사냥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세워놓고 너 공산당원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공산당으로 몰리는.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 빨갱이지랑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이 마녀 사냥식으로 그렇죠. 색깔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수천 명의 이제 무고한 시민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이제 직장을 잃고 그리고 투옥되기도 했었고요. 감옥에 가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게 또 국무부나 이제 교육계나 이제 영화계, 그러니까 이 연예계, 이 문화계에서도 이제 블랙리스트가 돌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메카시즘에 대한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문제보다 이 메카시즘이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구구 집단에서 어떻게 활용이 됐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사회에서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파시즘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종결이 됐는데 나치 독일이 패망을 하면서 네네. 그 이후에 인류에서 어떤 구구적인 사고나 그리고 그런 전체주의적 사고가 등장을 할 때면은 항상 파시즘이 따라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메카시즘 같은 경우도 반공주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만연사냥식으로 몰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인민재판을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메카시즘은 어느 사회에서나 준동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우려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습니다. 그래서 이념에 대한 마녀 사냥, 그러니까 우리도 뭐 흔히 말해서 빨갱이, 색깔론 이것이 계속해서 몇십 년을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로 인한 이념적 회기라 이것은 또한 전체주의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메카시즘이 등장을 했을 때 당시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 내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이제 공화당은 이제 메카시는 이제 상원 공화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지지를 했었고 그리고 당시 그 1933년부터 민주당에서 계속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이제 계속 사선을 하면서 정권을 잡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에 대한 그 비판들이 공화당 내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카시 발언이 1950년 이제 2월 9일 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전부터 1940년대 말부터 그 미국 사회 내에서 어떤 행정부 내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유언비어나 이런
흑색 선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목적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겨냥하고 이런 걸로 썼었죠. 공화당 내에서.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미국 사회 내에서 적색 공포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자기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해명하는 네네.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 메카시즘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그런 의원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좀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예.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았죠. 진짜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화됐던 반공 국가를 세웠던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 메카시즘적인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메카시즘 아까 얘기했듯이 1940년대 후반부터 이런 흑색 선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1949년에 49년 5월에 국회 뿌락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승만의 적대적인 소장파 의원들을 그 북한 공작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체포하고 구금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런 메카시즘적인 마녀 사냥은 뭐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국내로 한번 눈을 돌려볼게요. 금주 이주의 역사 중에서 국내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메카시즘이 이제 촉발된 게 이제 1950년 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네. 이듬해죠. 그 이듬해 1951년 2월 9일 한국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인데 네네. 두 번째 주제는 이 한국 전쟁 중에 군경 토벌 과정에서 이제 학살됐던 민간인 학살 이 거창 사건을 다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어떤 과정이었고 그 피해 규모는 어떠했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 군경 후방 토벌 과정에서 그 민간인들이 학살된 사건인데 네. 원래 이제 이 토벌 부대가 이제 11사단이었는데 11사단에 3개 연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개 연대가 그 지리산 그 쪽으로 해서 경상도 쪽을 이제 토벌 작전을 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창 신원면에 토벌 작전을 펴면서 거기에 주민 719명이 학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14세 이하 어린이가 359명으로 이제 절반을 차지를 했었고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61세 이상 노인도 74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토벌 작전 과정에서 이제 학살이 됐다고 했었는데 거창 사건 바로 전에 이제 2월 7일 날 삼천군 그리고 네. 함양군에서도 300명이 넘는 그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우리가 조명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상은 전체가 규명됐습니까? 그리고 이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이제 1996년에 거창 사건 관련해 가지고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특별법은 제정이 됐었는데 국가배상 조항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국가배상은 이제 계속 그 유족들이 받지 못했었고 유족들도 그렇고 다른 이제 그 거창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기에 발생한 다양한 국가폭력 사건들 그리고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이제 전국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이 유족회에서 계속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를 하고 국가배상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제 꾸려지면서 그 사건들이 다루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빙산의 일각 정도로 지금 사건이 조사가 되고 있고 여전히 미흡한 상태인 거죠. 배상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거창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명예회복 특별법만 제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배상에 관련된 법이 제정된 건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나 그런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개별 사건으로 이 판결을 그러니까 이 사건 규명이 되면 그 사건 규명문을 갖고 개인적으로 재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가배상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마저도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이었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 네네. 그때 그 소멸 기간을 3년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3년이 넘은 다음에 그 규명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기를 못하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거창 사건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이제 국가배상 특별법이 발의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 국가배상 특별법에는 국가배상금 지급 규정하고 이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법이 작동이 되면 어떤
구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소멸시효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멸시효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 피해 유족들이 이 재판을 통해서 권리구제나 그리고 국가배상이나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더 열려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실 부족하긴 하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촉구해 봅니다. 지금까지 정찬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